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가격이 스테이블하다. 네. 그래서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치를 했어요. 적금처럼. 근데 1년이 지나거나 아니 3개월이 지났는데 그 가치가 하락이 되면 사실은 이자를 받아도 저는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로섬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버는 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도 그랬었고요. 또 마침 되게 전문가분도 계셔서 제가 한번 이 핑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제가 하면서 돈을 벌려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줘야지만 그게 또 시장이 커지고 그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를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투자하실 때 뭐 달러를 보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달러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뭐 달러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면은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래도 단순하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개념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게끔 하는, 내 자산이 일하게끔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보는 책인데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얘는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비트코인처럼. 네,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을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 다 구현을 해놨어요. 주식 같은 거요? 부동산? 아니 뭐 ETF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을 동일하게 구현을 해놓은 게 이제 탈중앙화 되어 있는 금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디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저희가 적금을 들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적금을 들 수도 있다. 저희가 뭐 증권사에 가서 ETF 주식을 사잖아요. 아니면 배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활동을 동일하게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죠? 이율이나 그쵸. 이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그 다른 코인들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다. 네.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가격이 스테이블하다. 예. 그래서 다른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치를 했어요. 적금처럼. 근데 1년이 지나거나 아니 3개월이 지났는데 그 가치가 하락이 되면 사실은 이자를 받아도 저는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로섬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율이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0.1% 혹은 1%라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채 이자를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수입원이 뭐 국채 이자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예치해서 얻는 것도 비슷한 수준이나 그 아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제 이자가 얼마죠? 뭐 미국으로 치면 4% 정도? 네. 네. 그래서 4% 이상을 얘기해 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다라고 하면은 예치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고객을 대신을 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채 이자만 받았던 게 뭐 1세대라고 하면은 2세대는 그 받아서 디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탈중앙화되어 있는 금융의 생태계에서 이 돈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용하게 되면은 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이제 뭐 10%, 20%, 뭐 3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치한 고객에게 소정의 플랫폼 수수료, 뭐 은행 이자처럼 은행에 뭐 가지고 있는 수수료를 떼고 고객한테 제공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게 되고요.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모델 중에 좀 재밌는 것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던 것들을 온체인 금융이라고, 그 디파이에서만 운영했던 것들을 이제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헤지펀드가 운용을 대신해주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원의 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면 포장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진짜 현금처럼 하는 거네요. 뭐 자산가들 여기 투자하시면 투자하고 이런 것처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코인 많으신 분 보면은 국가에 상관없이 막 이렇게 사시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에 돈을 맡게 될지 모를 때 그냥 여기다 맡겨놓으면은 돈이 증식이 되는 형태로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투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거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온체인에 뭐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뭐 운영 리포트 받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게 되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도 다른 나라인가 중국인가 태국에서 나왔는데 부자들이 현금을 창고에다 쌓아놨다가 썩었다고. 그래서 썩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현금을 창고에 쌓아놓은 인플레이션만큼 쌓아놓은 돈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건데, 우리말로 지금 지하자금이라 칩시다. 그러면 근데 그 지하자금도 돈을 벌고 싶고 이자를 불리고 싶으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와라. 그쵸. 들어와서 그러면 국채를 사고 국가를 위해서 돈을 양질을 올려주게 되는 거고, 이 돈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제 침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겠네. 옛날에 그 93년도인가요? 금융실명제 했을 때처럼 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 트럼프가 예.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이유가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전 세계의 지하 자금들이 다 달러 국채를 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하 자금이 각 나라 돈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효과잖아요. 그쵸. 빨대 효과네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의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에는 이제 본인들의 국채를 가지고 운용 수익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형태로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어쨌든 사람들이 코인으로 가지게 있다 보니까 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3억 5억을 들겠다 치면 그냥 두기 뭐 하니까 이거 코인을 좀 사볼까? 그러면 다른 걸로 있으면 코인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코인 시장들도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근데 그거는 투자자의 성향과 아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만나고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트코인이나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짜 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이 많거나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스테이블로 빠지세요. 그래서 예치해서 나는 10%에서 20%만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밈코인이 굉장히 불장이었잖아요. 밈코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다 본인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에피타잇에 네,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한 게 ETF처럼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또 코인에 또 돈이 들어가고, 그쵸. 어쨌든 유동성을 계속 넣어주는 효과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는 코인베이스네. 그거 아니면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데 뭐 기회가, 어쨌든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제공되고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반인이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뭐 빌려주고 받고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그런 개념들은 없죠. 일반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개인 간의 어떠한 거래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P2P? 예. P2P는 아직 국내에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해외에 있어요. 네, 해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멕시코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그렇죠. 예. 가서 거의 이제 한 10만 명 이상이 쓰는 거의 국민 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앱은 개인 간의 송금, 뭐 카드도 연결돼 있어 카드도 실물 카드로 쓸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월세도 낼 수가 있고 전기세도 낼 수가 있고 모두 다 USDC로 가능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은행 어플 열어서 송금할 거 원화로 할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겁니까? 그냥 종류를 결정해서 보내면 된다. 네, 그냥 원화로 해도 거의 환율로 바꿔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월급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해외는 그렇게 받는 경우가 많죠. 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각국의 특징 혹은 아니면 규제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핀테크 업체가 금융업을 하려고 하면은 라이센스나 규제에 접촉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인프라를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면 이 사업의 영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니치 마켓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좀 생각한 게 웹3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실생활과 좀 맞물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살 때 중고차 대출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다른 데 예치할 수도 있겠지만 캐피탈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뭐 한 6%씩 이자를 주겠다 하고 자기는 그 돈으로 8%씩 뭐 할부 대출 이런 거를 해주고 하면은 실생활과 이게 연동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보시는 거예요. 규제만 가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결제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뭐 모바일 금융이라든지 결제와 송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 보통 얘기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죠.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와이오밍에서 미국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드 베어링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 수익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어디다 주느냐라고 하면은 본인들 주 안에서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 수혜를 받게끔 해놨어요. 세금을 더 받지 않아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되는 어떠한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정부에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잘 쓴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렇게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좋거든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 가장 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결제를 하면 결제의 수익금을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로 줘요. 오. 그 암호화폐를 그대로 예치를 시켜줘요. 오. 그러니까 캐시백을 네. 주고 그거를 바로 이제 스테이킹을 시켜주면 그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의 상품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벌써? 우리나라에? 외국이죠? 외국에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잘 가지고 오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카드에 따라서 보통 우리도 보면은 카드에 따라서 혜택이 서로 다 다른 것처럼 이제 그 보상으로 주는 코인이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이더리움을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솔라나도 있을 거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모듯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또 변동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3% 캐시백을 주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5%가 네.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캐시백이 갑자기 0이 될 수도 있는. 어쨌든 그래도 쓰고 난 거니까 손해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각 이제 그 코인 재단들이 자기 코인을 활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카드를 만들려고 많이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앞으로 서로 이제 약간 마치 신용카드 결제 막 경쟁 많이 하듯이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이 카드 하면은 엄청 많이 준대. 이 카드 하면 2% 정도로 준대. 이렇게 되면서 네. 앞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다른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코인 주는 혜택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죠? 네. 예, 여러분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버는 법 우선은 이제 태동기다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말을 할 뻔했어요. 꾹 닫고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